한동안 잠잠했던 청소년들의 위험한 챌린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의 청소년 5명이 운행 중인 기차의 지붕 위를 달리다 드론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13분, 5명의 청소년들이 뉴욕 브루클린 기차의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드론을 띄워 이들을 추적합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된 것을 눈치챈 이들은 기차의 지붕 위에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They're running on the tracks.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주택가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청소년들. Two on the tracks. They're jumping into a backyard. One white sweatshirt, black pants. One all black. They're running into a backyard right now. 드론이 감시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로 나온 녀석들. Alright, they're on 15th Street now. Going towards Avenue O.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기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55마일 정도입니다. 역 정차와 선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km, 19마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터널이라도 통과했다면 이들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체포된 5명 중에는 12살과 14살 소년도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도난당한 교통카드 6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청소년들의 틱톡 챌린지 중 하나였던 기차 지붕 위 달리기. 선로 위에는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감전사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격 연루 사고는 물론 베이스 점퍼까지 나타났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아래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유아 1명을 포함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26일 두 용의자가 서로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3번째 희생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각각 19세, 44세 남성과 56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2세 남아를 포함해 부상을 입은 4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며 당국은 부상자들이 총격 전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27일 2번째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다른 용의자 1명은 앞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당국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지속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스페이스 니들 유리벽을 넘어 뛰어내린 두 베이스 점퍼에게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남성은 24일 오후 9시경 입장권을 구매해 스페이스 니들에 입장한 뒤 안전 유리창을 넘어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두 남성에게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아직 정확한 착륙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V 뉴스 조석윤입니다. 시애틀 푸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카운티 해변에서 약 2,000명의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파가 몰리고 구조 활동이 급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샌디에고 해변에서 한 남성이 바다 사자를 걷어차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청소반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지역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를 전격 발효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세 정책을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항소법원이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하급심의 효력 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로운 교량이 양국의 관세 갈등 속에 개통됐습니다. 교량 완공 기념식에는 미국 측 인사들의 초청이 취소됐습니다. 남가주에 습기가 유입되면서 이례적인 끈적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폭염을 피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해변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인명구조대가 1,500명 이상을 구조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폭염이 거친 파도 및 강력한 이안류 현상과 맞물리면서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517명이 의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내내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입수 전 구조대원에게 해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안류에 휩쓸릴 경우 해안선과 평행하게 헤엄쳐 빠져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 해변에서 한 남성이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바다 사자를 쫓아가며 발로 차는 영상이 공개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국립해양대기청은 현재 영상 속 인물을 추적 중이며 해양포유류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람들은 바다사자와 최소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영상에는 도망가는 동물을 향해 거듭 발길질을 하고 이를 비웃는 정황까지 담겨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고 시장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동물 학대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연방 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지역 경찰에게도 직접 영상 검토 및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바이슨 한 마리가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타이어를 터뜨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앞선 차량이 바이슨의 공격을 받은 직후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은 갓길에 정차했으나 정확한 탑승자 수나 부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지난 6월 12세 어린이가 바이슨에게 다쳐 입원하고 이달 초에도 60대 남성이 산책 중 기습을 당하는 등 최근 들어 사람과 들소가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미 탈북민 후원회가 여름철을 맞아 샌디에고로 1일 관광을 떠났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야유회는 샌디에고의 미드웨이 박물관을 비롯한 인근 지역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관광을 합니다. 어디 가나 샌디에고요. 버스투르는 두 번째. 그리고 여름마다 우리가 이런 관광 투어든가 픽닉하든가 이런 팀파크 가요. 이게 10번째예요. 여름에 하는 건. 2007년 구성된 재미 탈북민 후원회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또 매해 2차례에 걸쳐 탈북민들을 초청해 여름에는 야유회, 겨울에는 송년회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환율 및 증시를 알려드립니다.